747페이지. 회사는 평화상사이고요. 회사 코드 2637번이죠.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법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7기에 해당이 된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에서 뭐 특별한 사항 없죠. 자, 1번 3만원 초과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자료를 주었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네, 우리가 이제 어디 그 건물 같은 것이 큰 게 들었으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402,290원인데 자료 설명은 본사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거래가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적격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자, 우선 이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것은요, 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세금과 공가로.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가셔서 날짜가 1월 31일이죠. 1월 31일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바로 입력해도 되겠네요. 출금 세금과 공가 817번. 자, 거래처 적요 생략해도 되고요. 금액은 402,290원이다. 402,290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대변에 현금이 분계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문제 한 문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셔가지고 거래일자 20 0131 상호는 거기 있는 대로 네, 대전광역시 상호는 대전광역시 뭐 성명은 입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까지 해줄까요? 동구청장. 건근 아니야? 응? 주무관 건근이라고 하는 건근 사람 이름이 아니야? 어디에 사람 이름 있죠? 그 날짜 옆에 왼쪽에 이거 핑크색으로 주무관. 예. 주무관 이름이 주무관이라는 것은 거기 직원 이름이기 때문에 입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동구청장 정도 해놓으시고 성명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업장 주소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사업자 번호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거래 금액을 다시 입력하죠. 402290. 자, 이제 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금 기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닌 것 중에서 말이죠. 여기 15번부터 35번 사이에 있는 것이라 하면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이면은 이 국가 등과의 거래 19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19번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계정은 세금과 공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세금과 공과금 다시 검색을 해주시면은 817번 있죠? 817 세금과 공과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교. 예. 저교에는 그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네,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이잖아요. 1번 탭을 클릭을 해 보시면 1번 탭에 여기에 넘어오지 않았네요. 그러면 위에서 명세서 2 불러오기 단추를 눌러보면은 여기 19번에 정리가 되고 여기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집계가 되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장을 해둬야 되니까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닫기 단추를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끝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구입 문제. 이거 참 잘 나오더라고요. 자, 전자계산서 기계장치 2,000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고요. 본건과 관련하여 2월 1일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대금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니까 우리 돈 1,000만원과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 1,000만원 이걸로 기계를 산 거죠.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자산 구입 내역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그러니까 유형자산 구입 내역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정부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전표에다가 2월 20일자로 입력을 해라. 정부보조금 관련된 개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할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보조금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 거냐면은 처음에 지원받았을 때 2월 1일날 지원받았을 때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면 보통예금 차감계정의 정부보조금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등록을 해놨다면 이 백데이터로 지금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기계장치에 관한 정부보조금이 하나 있을 거다. 코드가 2개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이 구입 내용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로 가셔서 날짜는 2월 20일이니까요. 2월 20일 유형은 과세 매입이죠. 51번입니다. 매입, 과세 매입. 분명은 기계장치가 되겠고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은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이고 거래처는 거기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제1기계죠. 제1기계. 전자세금계산서면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자료 설명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혼합분계로 해주시고요. 기계장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시겠지만 원재료는 기계장치로 바꿔야 되죠. 기계장치로 이렇게 바꾸면서 기계장치 코드가 206번이구나. 여기 기계장치 코드가 여기 커지는 게 아니라 왜 작아질까요? 기계장치 코드가 여기 206번이다 하는 거 206번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해상도가 뭐가 잘못됐어. 네, 그래서
차변에 206번 기계장치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으로 해주시고 2,200만 원 입력하신 다음에 탭키 눌러서 은행을 바꿔줘야 되겠죠.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일반 전표해야 될 일이 있죠.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2월 20일자에 자 우리가 이 전표를 확인해 보면 알겠으나 2월 1일 날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대변의 정부 보조금을 분기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월 1일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의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정부 보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거래처까지 걸었네요. 자, 그러면 2월 20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통예금 1,000만 원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감 계정 104번도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대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 104번이 20일 날은 차변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20일로 고쳐서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 네. 자, 여기 거래처 사실 채점 뭐 반영이 안 될 텐데 아까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써주죠. 118번 중소벤처기업부. 자, 차변에 1,000만 원 넣어주시고요. 대변에서 정부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104번 말고 정부 보조금이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만들어 둔 거죠. 이거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다시 클릭하시고 똑같이 118번 중소벤처기업부 거래처 걸면 되겠고요. 아마 시험에서는 이거 거래처 넣지 않아도 맞는 걸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을 말이죠. 정부 보조금을 보통예금의 정부 보조금은 제로로 만들어주고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을 다시 설정해주는 그러한 분계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셔야 평가문제 2번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부 보조금 관련 문제가 수시로 나오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런 문제 또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 36만 8,820원이 인출이 됩니다. 자료 설명을 보자면 자료 1은 1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영수증이다. 예, 자료 1이 이거죠. 35만 8,080원. 또 자료 2는 납부 기한일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3월 10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예, 납부 기한일이 3월 10인데 납기 후 금액, 납기 후 기간. 예, 원래 납기는 2월 10일이네요. 근데 2월 11일까지 못 내가지고 원래 35만 8,080원을 내면 되는데 3월 10일 날 납부하는 바람에 36만 8천 약 만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체 가산금이라고 했고요. 자, 해당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본 문제에 한하여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은 5대5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해라. 좀 복잡하군요. 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회사 납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하고, 그러니까 50%는 복리후생비로 해야 되겠고 50%는 예수금으로 해야 되겠죠. 연체 가산금에 대하여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라. 예, 잡손실 회계 처리 10,000원 정도 되는 거. 예.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생산직이면 500번대 복리후생비, 사무직이면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는 두 개로 쪼개야 돼요. 하지만 종업원 부담하는 50%, 종업원이 부담하는 50%는 예수금, 부채는 하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우선 납부한 금액, 전체 금액을 대변에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3월 10일 날짜죠. 3월 10일 날짜 우선 제일 큰 금액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이게 어딘가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 여기 인출된 금액 368820을 먼저 입력해 놔야 쉽습니다. 368820이었나요? 예. 36882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변을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자, 종업원 부담금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종업원 부담금, 그렇죠. 예수금 처리해야 될 거. 자, 예수금은 가산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가산금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5만 8,080원의 절반이죠.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358080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이게 종업원 부담금 197,040원입니다. 이게 예수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금 먼저 입력해 볼까요? 차변의 예수금, 종업원 급여 지급할 때 떼놓은 돈 예수금이었죠. 254번 거래처 적용 그냥 지나가시고 여기에 179040을 입력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 179040을 또 둘로 나눠야 됩니다. 회사 부담분인데 179040을 왜 둘로 나누느냐? 나누기 2 해볼게요. 그러면 89,520원씩이 하나는 생산부 거, 하나는 관리부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분을 89,520원씩 두 줄로 입력해야 돼. 자, 그래서 차변 복리후생비 검색해 보시면요, 500번대를 먼저 할까요? 511번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생산부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아까 그 금액 89520. 또 내려와서 차변에 이번에는 811번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똑같이 89520.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나누어져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차이가 빨간색으로 1740원, 이게 가산금이에요. 이게 가산금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산금은 잡손실로 처리해라. 네, 잡손실. 네, 그러면 잡손실로 잡아주면 돼요. 차변에 잡손 960번 1073 여기까지 하시면 된다. 네, 좀 복잡했죠? 이거 다 공략할 때 네. 제가 저거 내는 걸 다 절반으로 나눠서 영업부 따로 생산부 따로 내면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영업부가 811번, 생산부가 511번. 그러니까 보통 예금의 대변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 입력한 거예요. 금액은 똑같아요.
보통예금을 그러면 이 전표가 하나의 전표가 아니라 번호가 두 개로 나눠서 그래도 맞습니다. 예.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를 두 건으로 쪼갰다. 예. 대변인 복리후생비. 그 대신 차변학계 그 전표 두 개를 합쳤을 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맞습니다. 예. 맞는 걸로 해줍니다. 다만 문제에서 가끔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평가 문제나 자료 설명에서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게 전표 번호가 전부 같아야 돼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쉬운 건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쉬운 회계 처리인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약소금 발행거래 문제가 나왔군요. 주식회사 한성산업의 외상대금 4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채무 면제를 받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겠군요. 예. 다음에 등록된 어음 정보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네, F3 눌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500만 원을 면제받은 거, 이 면제받은 것을 뭘로 처리하느냐? 우리 영업의 수익 중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외상대금을 면제받으면 그것을 수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날짜는 여기 어음 발행일을 보니까 4월 4일이죠. 5월 4일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거는 외상대금을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거래 날짜는 4월 4일이죠. 예. 이 3,500만 원을 5월 4일 날 주겠다 하는 뜻이고, 예. 어음을 발행한 날짜는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4월 4일로 해야 돼. 5월 4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야죠.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니까 4월 4일로 입력하셔야 되고, 자,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죠. 부채니까 지급어음 252번. 어디다 발행했느냐 이겁니다. 예. 한성산업에 발행했죠. 한성산업. 적요 지나가시고 대변 금액은 어음에 있는 3,500만 원 입력하시고, 또 500만 원은 면제받았다고 그랬죠. 수익 발생 대변이죠. 대변의 채무 면제이익. 채무 면제이익 918번. 거래처나 적요 입력할 필요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500만 원 넣어주시고, 그러면 외상대금이 4천이라는 얘기죠. 차변의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107번 한성산업 거겠죠. 한성산업에다 어음 발행했으니까 금액은 4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 이 내용이 이 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여기 지급어음이 입력된 그 줄을 어디든 좋아요. 클릭하고 F3을 눌러야죠. F3. 자, 그러면 밑에 어음 상태 발행, 어음 번호는 등록해 놨다고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그 어음 번호를 찾으면 돼요. 딱 있죠? 781 맞나요? 확인 눌러주시고, 발행일은 4월 4일 전표 입력 날짜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는데 만기일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은 거기 보시면
5월 4일이니까 2020-0504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동부 지점 그대로 주시고 엔터 치면은 적요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셨고요. 저하고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